이 이야기는 강남의 한 부유한 가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김정숙은 오래된 습관처럼 허리를 짚으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72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음의 영리함을 간직하고 있었죠. 고급스러운 한복은 그녀의 우아한 기품을 한층 돋보이게 했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는 강남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50층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보는 서울은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찬란했습니다. 정수가, 너네 아들이 강남에서 병원 차렸다며? 요즘 개원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대단하다. 친구 이미영의 말에 정숙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됐어. 우리 준서가 어릴 때부터 꿈이었대. 그의 고집은 내 피를 닮아서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더라고. 객실 테이블에는 고급 닭이 세트가 놓여 있었어요. 100년 된 중국산 찻잔에서는 보이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정숙의 새 친구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그래도 내가 도와준 거 아니야? 요즘 개원 비용이 얼마나 비싸다고.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뭐, 조금은 했지. 내가 부자라고들 하지만 검소하게 살았다고. 그래도 아들 병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 베풀 줄 아는 게 재산이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정숙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부동산이 강남 개발로 수십 배의 가치가 되었죠. 정숙은 그 재산을 현명하게 불려왔어요.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차 세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새로 우린 차 가져왔어요. 정숙의 며느리 한소연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31살의 소연은 언뜻 보기에 소박하고 착한 이미지였어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차 우리는 솜씨가 좋아서 친구들이 늘 칭찬한다. 정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수줍게 웃었어요. 과찬이세요, 어머님. 어머님께 배운 거예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키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흰 셔츠에 깔끔한 슬랙스 차림의 김준서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어머니와 아내를 보자 웃음을 지었죠. 어머니, 제가 일찍 와서 인사드리려 했는데 환자가 밀려서. 준서가 말했어요. 정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옛날 얘기나 할 거야. 준서는 어머니 친구들에게 정중히 인사한 뒤 아내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았어요. 여보, 나 잠깐 샤워하고 서류 좀 볼게. 소연은 남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곧 저녁 준비할게요. 준서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소연아, 내가 착해서 우리 집에 온 거란다. 아들 병원 개원한다고 얼마나 고생했어. 소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지만 잠시 그녀의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너무 빨라 알아채기 힘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정숙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쩌면 허영? 혹은 교활함? 그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준서 오빠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게 되다니. 소연이 정숙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친구들은 부러운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아, 너 복 받았다.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 정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유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왜 그런지 소연의 눈빛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1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강남의 한복판, 화려한 간판이 빛나는 김준서 성형외과는 개원 1년 만에 예약이 3개월 넘게 밀릴 정도로 성공했어요. 인스타그램과 유명 연예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준서의 병원은
성형을 원하는 이들 사이에서 필수 코스가 되었죠. 명동의 고급 백화점 지하 2층 명품관 앞에는 오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화려한 패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과하게 다가오는 향수 냄새와 번쩍이는 보석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소연 씨, 이번에 들어온 신상 보러 오셨네요? 매장 직원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한소연은 도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원 초기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던 그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의 소연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가방 보여주세요. 한정판이라는 그거. 소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직원이 유리 케이스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가방은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한정판이었습니다. 소연은 가방을 받아들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려보았죠. 이거 최신상이죠? 진짜 예쁘네. 이 가방 가진 사람 별로 없겠죠? 소연이 으스대듯 물었어요. 직원은 공손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전국에 5개 들어왔어요. 소연님 같은 분께 어울릴 것 같아 연락드렸죠. 소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꺼냈어요. 검은색 카드 위에는 김준서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 카드를 쓰는 것이 소연에게 최고의 쾌감이었죠. 사진 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저희 브랜드 앱에 등록되어 있으시니 다음 신상 들어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소연은 구매한 가방을 팔에 걸고 백화점을 나섰습니다. 고층 주차장에서 그녀가 다가간 차는 준서가 개원 성공 기념으로 선물한 수입차였어요. 운전석에 앉은 소연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살짝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어요.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소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소연에게 준서와의 결혼은 인생 역전의 기회였어요. 처음에는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며 시어머니 김정숙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썼죠. 그 연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남편의 성공으로 자신이 원하던 삶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의 집 거실에서는 평온한 저녁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숙은 텔레비전을 보며 침을 뱉듯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애가 좀 이상해. 작년만 해도 그렇게 소박하더니. 정숙은 며느리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새 옷, 새 가방으로 차려입은 모습이 자신이 알던 그 수수한 며느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서에게 물어봤지만 아들은 그저 병원이 잘 돼서 소연이 맘껏 쓰라고 했어요라는 말뿐이었죠. 초인종 소리에 정숙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소연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바빠서 자주 못 왔네요. 소연의 목소리는 예전의 공손함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인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화려한 차림새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래, 들어오렴. 밥은 먹었니? 네,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오빠 물건 좀 가지러 왔어요. 소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준서의 옛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서 물건을 찾는 소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 화려한 겉모습 아래 숨겨진 며느리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전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시간 날 때 또 올게요. 소연은 찾던 물건을 가방에 넣고 서둘러 인사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정숙의 중얼거림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일요일 오후 3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미영, 순자, 그리고 윤정이 함께 강남의 고급 백화점 식당가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정수가 들었어? 너희 아들 병원이 대박이라며? 연예인들도 줄 서서 간대. 미영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대. 아들이 원래 손재주가 좋았어. 어릴 때부터 뭐든 섬세하게 잘했지. 순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너희 며느리는 어때? 아들이 잘 되니까 좋아하겠네. 정숙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며느리의 변화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가족 문제를 밖에 꺼내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뭐, 젊은 애니까 좋아하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다르잖아. 정숙이 얼버무리듯 대답했어요. 윤정은 정숙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 그냥 소연이가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소박하고 착했는데 요즘엔 명품만 찾고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더라고. 내가 나이 들어서 옛날 생각만 하나 싶기도 하고. 미영이 정숙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젊은 애들 요즘 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라. 우리도 젊었을 때 좋은 거 갖고 싶었잖아. 순자가 웃으며 제안했어요. 우리 식사도 끝났으니 명품관 구경이나 갈까? 요즘 뭐가 유행인지 보자고. 넷은 식사를 마치고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가방과 의류들을 구경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숙은 한 고급 브랜드 매장 앞에서 눈에 익은 실루엣을 발견했어요. 저기, 저 사람 우리 소연이 아닌가?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매장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소연은 매장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에 큰 선글라스를 쓴 소연은 마치 연예인처럼 보였어요. 정말 너희 며느리네. 확실히 많이 변했다.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려 할 때 소연은 갑자기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을 발견한 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놀람과 당혹감이 스치는 그 찰나 소연은 휙 고개를 돌리더니 입술을 움직였어요. 정숙은 그 순간 소연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씨발 뭘 쳐다보는데. 정숙의 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귀를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던 며느리, 아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숙아, 괜찮아? 미영이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친구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괜찮아. 소연은 그들을 보자마자 매장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정숙은 무언가 큰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설마 내 며느리겠어? 착각 아니야? 순자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소연이었어. 나를 보고 그런 말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70 넘은 나이에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며느리에게서 들은 욕설은 가슴을 찢는 아픔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얼마나 그 애를 딸처럼 여겼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들은 정숙을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뒤였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 혹시 다른 일로 스트레스 받는 중이었을지도 몰라. 윤정이 위로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그 애의 진짜 모습을 본 거야. 내가 눈이 멀어 그동안 못 봤을 뿐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수수하고 공손한 모습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된 연기였을까? 아들은 알고 있을까? 이 모든 의문이 정숙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집에 도착한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준서야, 내가 눈이 멀었을지 모르지만 엄마는 그렇지 않아. 소연이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거야.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정숙은 아들 부부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고급 타워 팰리스 입구에서 경비원의 인사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준서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전화만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정숙은 준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늘 자상하고 효성 깊던 아들의 얼굴이었죠.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 소연이는 어디 갔니? 여보는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곧 올 거예요. 준서가 대답했어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넓은 거실은 화려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소박했던 신혼집과는 딴판이었어요. 정숙은 소파에 앉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급하게 오셨어요? 준서가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소연이를 봤어. 네, 소연이요? 준서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그래, 친구들과 명품관 구경하다가 소연이를 만났어. 그런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이가 나를 보더니 욕을 했어.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입모양으로 확실히 봤어. 씨발 뭘 쳐다보는데 라고 했어.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머리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게 말이 됩니까? 소연이가 어머니한테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착각하신 거예요. 착각 아니야. 내가 확실히 봤어.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요즘 피곤하시잖아요. 소연이를 닮은 다른 사람을 보신 게 아닐까요? 정숙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준서야.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고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공손한 미소를 띄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미리 알았으면 맛있는 거라도 준비했을 텐데. 소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정숙은 소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제 그 냉정한 표정은 어디로 간 걸까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봤는데 날 알아보지 못했니? 정숙이 물었어요. 소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요? 저 어제 백화점 안 갔어요, 어머님. 병원에서 오빠 도와주다가 집에서 쉬었어요. 정숙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소리야? 난 분명히 너를 봤어.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어제 백화점에서 너를 보셨대. 그것도 명품관에서. 소연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준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무슨 말이야? 소연은 흐느끼며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셔서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치스럽다고 명품만 산다고. 오빠 병원 성공한 걸 배 아파하시는 거예요. 정숙은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소연은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실 줄 몰랐어요. 전 항상 효도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준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어머니, 소연이가 이렇게 우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의심의 빛이 보였어요. 자신의 어머니보다 아내의 말을 더 믿으려는 모습이었죠. 준서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연은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정숙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더 이상의 말다툼은 아들만 힘들게 할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미쳤나? 그럼 내 눈이 잘못 본 거니?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은 남편 뒤에 숨어 흐느꼈고 준서는 어머니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쉬세요. 정숙은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서 의심과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착각했다고 혹은 거짓말을 한다고 믿는 눈빛이었죠. 정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래, 내가 가겠다. 아파트를 나서는 동안 정숙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제시도 정식 초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장 부자 시어머니 정숙과 착한 척하는 며느리 소연이 소개되었고 정숙은 소연의 눈빛에서 미묘한 허영심을 감지했습니다. 2장 1년 후 준서의 병원은 성공했고 소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명품으로 치장하고 남편의 카드로 사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3장 정숙이 백화점에서 우연히 소연을 마주쳤고 소연이 시어머니를 보고 입모양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4장 정숙이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준서는 어머니를 믿지 않았고 소연은 울면서 자신이 백화점에 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정숙이 자신을 미워해서 거짓말한다고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비추는 듯 했어요. 오랫동안 살아오며 사람을 보는 눈이 늘 정확했던 그녀였기에 이번 일은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나 아니면 정말 착각했을까? 아침이 밝자 정숙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영사님 계신가요? 김정숙입니다. 강영사는 정숙의 남편이 생전에 신뢰했던 사립탐정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끔 안부를 물어오던 사람이었죠. 아,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날 오후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정숙은 강영사를 만났어요. 65 정도로 보이는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신지요? 강영사가 물었어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며느리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며느리요? 강영사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네. 제가 미쳤나 싶기도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제 눈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정말 제가 착각한 건지. 정숙은 백화점 사건부터 아들 집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강영사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은 아내 편이에요. 제가 착각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느님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시겠어요? 성함, 나이, 직업, 그리고 SNS 계정이 있으시다면요. 정숙은 알고 있는 소연의 정보를 모두 제공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제가 모르지만 한다고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사모님. 비밀리에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조바심 내며 강영사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평소와 같이 대했지만 마음속 거리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강영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정숙의 집 서재에서 강영사는 태블릿을 꺼냈어요. 한소연 씨의 SNS 계정을 찾았습니다. 공개 계정이 있고 비공개 계정도 있더군요. 정숙은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소연의 화려한 일상이 담겨 있었어요.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모두 남편 몰래 즐기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강영사가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비공개 계정의 메시지들입니다.
해킹한 건 아니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 메시지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소연이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걱정 마. 시어머니 재산 다 물려받을 거야. 준서 오빠는 내 말만 들어. 시어머니는 이제 늙어서 곧 죽겠지. 새 차? 당연하지. 오빠 카드로 리스했어. 오빠는 모르지만 키읔키읔키읔 병원 돈 들어오니까 눈치 안 채더라.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리고 이건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만날 수 있어? 준서 오빠 병원 늦게 끝나. 그래, 우리 호텔에서 봐. 그 바보는 내가 친구 만난다고 하면 다 믿어 키읔키읔.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준서가 얼마나 그 애를 사랑했는데. 강 형사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한소연 씨의 과거도 조사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부자 남자친구들을 만나다가 헤어지길 반복했고 준서 씨를 만나기 전에도 다른 의사와 교제했다가 더 조건이 좋은 준서 씨로 갈아탄 정황이 있습니다. 재산을 노린 거였구나.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시어머니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연기 중이라고 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준서에게 보여줘야 할지. 정숙이 중얼거렸어요. 강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런 경우 증거를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보여주면 감정에 호소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 주세요. 강 형사가 떠난 후 정숙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를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고인이 된 남편에게 말하듯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아플지라도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 정숙의 집 서재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빗물에 젖은 도시 풍경이 펼쳐졌어요. 정숙은 창가에 서서 빗방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 형사가 전달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강 형사는 마지막 자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게 최종 보고서입니다.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강 형사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요. 제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드님께는 어떻게 보여드릴 생각이십니까? 정숙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직접 보여줄 거예요. 아무리 아픈 진실이라도 우리 아들이 알아야 해요. 강 형사가 떠나고 정숙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서야, 오늘 저녁에 엄마 집에 좀 와줄래? 꼭 너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준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소연이도 같이 갈까요? 아니, 너만 와. 엄마가 너한테만 보여줄 게 있어. 2시간 후 준서는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서재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증거 자료들이 놓여 있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어요? 준서가 물었어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서야, 내가 날 믿지 않았지만 엄마는 내 행복을 위해 이 일을 해야만 했어. 이건 내 아내의 진짜 얼굴이다. 정숙은 천천히 자료를 펼쳤어요. 소연의 비밀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준서 몰래 리스한 외제차 서류, 그리고 시어머니를 욕하는 내용이 담긴 친구와의 대화.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 아내가 처음부터 우리를 속여왔어, 준서야. 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연이는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고 내가 성공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야. 준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연과 다른 남자가 찍힌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며 비웃는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이건 모두 사실이야. 어머니, 제가. 준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말을 믿지 않은 거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정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테이블 위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충격,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죠.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시간을 가져. 하지만 준서야, 이 일을 직면해야 해. 도망치지 마. 어머니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준서가 물었어요. 정숙은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과 그 이후 강형사를 고용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가 미친 게 아니었어. 그날 본 건 정말 소연이었고 그 애가 엄마를 욕한 것도 사실이었어. 준서의 눈에 깊은 후회가 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넌 그 애를 사랑했으니까. 정숙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준서는 마지막 자료를 보더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소연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준서 오빠 엄마는 곧 죽을 거야. 그럼 우리가 다 물려받는 거지. 인생 역전이야. 이건.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서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린 듯 했습니다. 소연이와 이혼하겠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쉽지 않을 거야. 그 애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더 이상 속을 순 없잖아요. 준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걸 다 감당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가 내 곁에 있을게. 정숙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서재를 채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닥칠 폭풍우를 예감하면서도 두 사람의 눈빛에는 진실을 마주한 이후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일어서며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일 소연이를 만나 모든 걸 물어볼게요.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한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한 달 후 서울가정법원 로비에는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큰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 정막을 깨뜨렸어요. 정숙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준서가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죠. 괜찮니?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한 달 동안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연의 배신을 확인한 후 그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소연을 대면했죠. 물론 소연은 처음에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고 결국 소연은 자신의 행동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 반대편 벤치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소연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죠. 그녀 옆에는 고급스러운 슈트를 입은 변호사가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을까? 정숙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서는 쓰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눈이 멀었던 거죠. 결국 법정 문이 열렸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소연의 변호사는 재산 분할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으며 이혼 후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 병원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동재산 인정을 요구합니다. 준서의 변호사는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원고의 부정행위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와의 결혼을 재산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재판장에게 제출되었고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로비로 나온 소연은 준서에게 다가섰습니다. 오빠, 이럴 수 있어? 우리 3년이나 함께 했잖아. 준서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소연 씨,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죠? 모든 게 드러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소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법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바쁘다고 나를 방치했잖아. 내가 외로웠어. 정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방치? 준서가 병원 일로 바빴던 건 너희 생활을 위해서였어. 그런데 넌 남편 등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돈을 물쓰듯 써댔지. 어머님. 소연이 정숙을 노려봤어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셔서 이런 일이. 준서가 소연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증거가 다 있잖아요. 내가 바보라고. 내 뒤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발버둥이라도 치듯 소연은 준서에게 속삭였어요. 오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사랑해. 하지만 준서의 눈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소연 씨, 당신을 사랑했던 내가 바보였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혼 조정 과정이 끝나고 준서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소연은 결국 빈손으로 법원을 나가야 했어요. 준서의 증거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법원은 소연의 재산 분할 요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자신의 SNS 계정에 긴 글을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내 인생을 망쳤다. 시어머니가 이간질해서 내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 모두가 나를 악녀로 만들고 있지만 진실은. 하지만 소연의 의도와 달리 그녀의 글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준서 병원의 간호사가 익명으로 소연의 행적에 대한 증거를 올렸고 소연의 불륜 상대로 추정되는 남자와 찍힌 사진도 퍼져나갔어요. 네티즌들은 소연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바람 피우고 돈 물쓰듯 쓰놓고 무슨 시어머니 탓이야? 저런 며느리 두면 집안 망하겠다. 김정숙 여사님이 현명하셨네. 의사 남편 카드로 명품 사재기 하던 그 여자 맞지? 소연의 SNS는 악플로 도배되었고 그녀는 결국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과 준서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두 사람 다 지쳐 보였지만 어딘가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 정숙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준서야, 엄마가 미안해. 처음부터 내게 말했어야 했는데.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눈이 멀었던 거예요. 소연이가 처음부터 계산적이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법이야. 넌 아직 젊으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진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봄이 찾아온 정숙의 집 뒤뜰 정원에는 화사한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지 3개월, 자연은 그 상처를 모르는 듯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고 있었어요. 정숙은 정원 테이블에 차와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준서가 집에 오는 날이었죠. 어머니, 정원이 더 예뻐졌네요.
준서가 정원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꽃들이잖아. 엄마가 특별히 더 정성 들였지. 준서는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이 정원은 언제나 그에게 평화를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이혼 후 우울했던 나날들 속에서도 이 정원만큼은 변함없이 그를 반겨주었죠. 오랜만에 차 한잔 할까? 정숙이 준서에게 차를 따라주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아. 내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찾는다는 게 쉽진 않지만 요가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어. 너는 어때? 준서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바쁘지만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소연이 떠난 뒤로 오히려 더 편안해졌달까요? 그럴 수 있지. 가짜 행복보다는 진짜 아픔이 낫다고 했던가.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너무 일에만 빠지진 마. 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한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차를 마시며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생각해봤어요. 소연이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게. 준서가 말을 꺼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말을 자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아니요, 제 말은. 재산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범한 의사였다면 소연이는 저에게 접근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준서야, 사실 엄마도 요즘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 집 재산에 대해서. 재산이요? 준서가 의아하게 물었어요. 정숙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난 결정했어. 내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신 이유가. 갑자기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난 줄곧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 그런데 소연이 사건을 겪고 나니 더 확실해졌지. 진짜 부자는 베푸는 거란다.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뜻을 존중해요.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뭐라고? 정숙이 놀란 듯 물었어요. 병원 수익의 일부를 의료봉사재단에 기부하려고 해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쓰이게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준서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지혜가 없었다면 전 아직도 소연이에게 속아 살고 있었겠죠.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쓴 약이 필요한 법이야. 그 쓴 약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지. 그들의 대화는 정원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녹아들었어요. 아들과 어머니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계획들을 나누었습니다. 준서는 의료봉사의 꿈을, 정숙은 자선재단 설립의 꿈을 이야기했죠.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 소연은 창가에 앉아 비가 내리는 바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먼지 쌓인 명품 가방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때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물건들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쓸모없는 장식품에 불과했죠.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불륜 상대였던 남자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내 아내가 알게 됐어.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어요. 준서와의 이혼 후 그녀는 명성을 잃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그녀는 이제 월세도 내기 힘든 처지가 되었죠.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자신의 모습이 비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도 값비싼 옷도 없는 그녀의 얼굴은 공허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소연의 중얼거림은 텅 빈 원룸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원에서 차를 마시던 정숙과 준서는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들은 더 강해졌어요. 정원의 꽃들처럼 새롭게 피어날 준비가 된 것이죠. 준서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야. 정숙이 말했습니다. 준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어머니. 봄바람이 두 사람의 대화를 실어 날랐고 정원의 꽃들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화사하게 빛났습니다.